예, 28회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주 패션 읽어주는 남자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간추린 뉴스 우선 보면 이번 주 온통 코로나와 광화문 집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들 뉴스를 정리했는데요. 우선 8.15 광복절 집회를 보면 사실 이 집회는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집회가 불어대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신청한 집회에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및 전국에서 모여든 추종자들이 모여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건 광복절에 등장한 일장기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광복절의 일장기라니 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다음으로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서 촉발된 코로나 환자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루 2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추종자들은 코로나 확진을 믿지 않고 도망을 하거나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는 기행에 각종 위험비어까지 퍼뜨리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리안 좀비가 인기라고 하는데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코리안 좀비가 딱 이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B급 인생의 픽한 뉴스는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수단 PM이라고 하죠.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고 사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뉴스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까지 전동 킥보드는 별도의 전용 거치대가 없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이런 모습은 없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 주간 간추린 뉴스 그리고 B급 인생이 픽한 뉴스까지 살펴봤는데 이 광화문 집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오셨는데 참 일장기도 일장기지만 이게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주동 세력으로 지금 이제 타깃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카더라 통신이 진짜 뭐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 두 개 가짜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런가? 이렇게 이런 뉴스들을 다른 제3자에게 또 퍼뜨리는 전달하기. 너도 봤어, 나도 봤어, 뭐 이러면서 진짜야, 막 이러면서 서로 화내고. 요즘에 그런 뭉치고. 뉴스들 가짜 뉴스를 보면서 야 혹시 박근혜 시절에 나도 그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동참한 건 아닐까라는 반성까지 들더라고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때 충분히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나는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중에 상당 몇 가지는 사실이 아닌 것들, 밝혀진 것들 보면. 근데 그렇게 사실이 아닌 뉴스들을 사실인 양 조장하는 분위기가 이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아닌 거를 어떻게 캐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각 독자들 개개인마다 성관을 키워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보다 많아지는 세상이 되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론을 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지도층하고 리더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민경욱 씨도 좀 웃기더라고요. 민경욱 씨 이제 확진자 되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문을 안 열어줬다고. 확진자 확정됐어요? 네, 그래요? 음성 판정이 됐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건 김진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진태 빼고는 다 확진. 그렇군요. 아무튼 될 놈이 안 되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패션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지난 2분기 패션 기업 실적이 지난 1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는 정부 재난지원금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패션쇼가 패션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을 정리했는데 매출 조사 대상 35개 기업의 2분기 평균 매출은 82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16억 원에 비해서 마이너스 9.4%였고요. 평균 영업이익은 25억 원으로 전년도 52억 원에 비해 52.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출은 지난 1분기에 비해서는 9.5% 상승한 것이고요. 영업이익은 평균 마이너스 2억 원에서 25억 원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지만 혼돈의 상태에 빠졌던 1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한 것입니다.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 패션 부문이 377억 원으로 선두에 올랐고 LF가 2,935억 원으로 2위, 한섬이 2,764억 원, 그다음 신세계 인터내셔널 2,616억 원, 코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2,334억 원, 신원 1,683억 원, FNF 1,562억 원 등으로 상위권을 맡고 있습니다. 예, 패션 상장사들 2분기 실적 정리 이슈였는데 이게 그 조사 대상이 35개 기업인가요? 아니면 상장사. 패션 상장사. 상장사가 35개. 네네. 여기 이제 소재 기업하고 기타의 수출 기업, 봉제 업체들은 뺐고 네. 순전히 패션 브랜드 상장사. 상장사 중에서는 35개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작은 거 아닌가요? 작은 거죠. 작은 거죠. 원래 섬유까지 합치면 7, 80개 될 거예요. 그래서 7, 작은 80개. 업종은 아닌데 섬유가 또 워낙에 덩치가 커서 이들 기업보다는 두세 배 되거든요. 대부분. 패션 브랜드를 전개하는 상장사만 35개 기업이고요. 저희가 뭐 그 미디어 패션쇼에서 계속 스페셜로 연재를 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한데 2분기 실적이 지금 8월이니까 조금 일찍 나오는 거 아닌가요? 2분기 실적은 한 7월 중순께에서 7월 중순에? 7월 말이면 민곽이 원래 잡히는데 분기 매출은 45일. 그다음에 반기랑 연 매출은 90일 내에 그 8월 15일이면 네, 네. 대부분 다 공시가 그렇죠. 되니까요, 그죠? 8월 15일 마감일이었어요. 8월 15일이 발빠르게 미디어 패션쇼에서 아유, 빠르십니다. 이거 예. 조사한다고 고생 좀 하셨겠네요. 네. 미디어 패션쇼 커버 스토리로 충분히 좋은 아이템으로 보입니다. 기사로도 만날 수 있겠죠? 그럼요. 예. 와. 다음 이슈 볼게요. 예, 다음은 아이디룩이 평택의 자사 브랜드를 모아놓은 컨셉 스토어형 아울렛 IDL 487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오픈한 IDL 487은 아이디룩이 전개하는 대표 브랜드 레니보는 물론 해외 브랜드 마주, 산드로, 산드로 옴무, APC, 아페스라고 하죠. 마리메꼬 등 총 12개 브랜드가 입점하며 2, 3년차 재고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그 아울렛 유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이게 많이 본 기사에도 있었지만 네. 제가 이 기사를 왜 저기 했냐면 개별 브랜드 자사 아울렛을 이렇게 대단위로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왜 쉽지 않습니까? 뭐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죠. 자기가 직접 유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아울렛에 위탁을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직접 한다는 건 또 다른 무슨 포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뭡니까? 뭐 유통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잘 되면. 이게 잘 되면 그럼요. 제2의 ILD 487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2호점, 3호점을 할 수도 있는 ID의 487이 뭐 장사 좀 됩니까 그래도? 이제 오픈했으니까 그건 모르겠고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이제 오픈했고. 나 모르겠고 어쨌든 했구나. 네. 미안합니다. 집중을 제가 안 했어요. 왜 그래요? 예. 이제 해보겠다는데.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네네. 다음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뉴 노멀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아웃도어 스타일이 새 시대의 뉴 노멀로 주목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최근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벗어나 캠핑이나 트레킹, 피크닉 등 아웃도어 활동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웃도어 매출은 비수기로 분류되는 8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8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제 아웃도어 브랜드의 매출을 보면 디스커버리가 18.4%, 노스페이스 4.7%, 케이트 3.5%, 고롱스포츠 32.2%, 아이더 6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아이더가 66.4%. 아니 6.4. 아, 6.4%. 깜짝 놀랐네요. 근데 고롱 스포츠가 상당히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침체됐던 기저효과일 수도 있고 어쨌든 기저효과라도 반등에 성공했다는 측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20대, 30대 층의 젊은 층을 공략하려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노력했는데 그게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20대 30대가 도대체 왜 매출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한번 있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네, 네. 조사를 한번 해서 빅데이터로 이 GPS를 이용해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얼마의 시간 동안 체류하는지 낮인지 밤인지 누구랑 가는지 이걸 빅데이터로 지도에 표기를 했더니 20, 30대 정말 중요한 특성이 뭐냐면 지하철이 연결되는 산을 많이 가요. 청계산. 없으니까. 네, 도봉산, 그렇군요. 청계산, 수락산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문화가 생겼는데 입구까지만 갔다 내려오지. 얘네들은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어떠냐면 종주를 하거든요. 그치. 6시간 7시간. 근데 네. 얘네들 평균 산행 시간이 왔다 갔다 평균 다 합쳐서 4시간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입구까지 네. 딱 갔다가 사진 한번 찍고 내려오는 이 거예요. 말은 뭐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등산화가 필요 없다는 말과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등산 바지보다는 레깅스인 거예요. 맞아요. 이걸 준비한 회사는 매출이 신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준비하지 못한 회사는 매출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죠. 소름 끼친다. 여기 하나 코로나 이슈 때문에 어.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산행 시간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녁에 해질녘에 내려오는 시간에 맞춰서 산에 가요. 왜요? 오후에 갔다가 해질녘에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 사람 없는 시간.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간산에 초보자들 되게 위험한데. 그 야간이 아니고 해지기 전엔 내려와. 해가 떠 해가 지기 있는데. 전에 네, 네, 내려온다. 네. 2시에 올라가서 7시에 내려오는 패턴이에요. 찍을 필요 없으니까. 맞아요. 이게 새로운 고객이 창출된 거죠. 좋네. 아웃도어 입장에. 아니 근데 영업력이 데이터 좋네. 굉장히 그 노력을 하고 있네요. 내년에는 1위 찍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도 1위예요. 지금도 1위예요. 아, 유지를 할 수 있겠군요. 아, 부끄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다음은 예능 프로그램인 놀면 뭐하니 싹쓸이 열풍이 패션 업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스파오가 출시한 싹쓸이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이 출시 하루 만에 완판된 뒤 이어 최근 2차 상품까지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출시 상품은 총 9종의 반팔 티셔츠로 싹쓸이만의 레트로 감성을 그대로 이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1차에서 인기를 끌었던 싹쓸이 레트로 테이프 티셔츠와 산타모니카 티셔츠가 재출시된다고 합니다. 와, 저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진짜 놀라운 게 얘네들은 도대체 QR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의 컨펌을 어쩜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파오는 굉장히 빠르게 이런 것들 아마 필라보다도 훨씬 빨리 하는 게 결제 라인이 혹시 뭐 부장급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충분히 이랜드는 그럴 수 있다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부서장이 대리급이었어요 대부분. 보통 브랜드에서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제안을 사장까지. 합니까? 아니 제안은. 얘는 밑에 이제 그 마케팅 팀원들이 하죠. 이런 아이디어 어때요라고 해서 이제 화두를 던지고 그래 가격이 얼마야 알아보고 팀 내에서 괜찮다 그러면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뭐 부서장까지 가고 사장까지 가고 회장까지 가려면은 하세월인데 야 이거 보고서 바꿔 그러면 또 한 달 걸리는 거거든요. 이미 그럼 트렌드가 지나간. 그러면 이제 그럴 수도 놓치는 거예요. 일단 부서장이 딱 보고 야 사장 안 좋아해. 다시 이런 경우가 한 반일 거고. 이게 저는 되게 놀라워.